제가 오늘 뭐 새 코너 공이 드리는 질문입니다. 새벽 2시 07분 내란 속의 윤석열 드디어 재구속이 되었습니다. 저는 그 바지 주머니에 손 딱 찔러놓고 가는데 저 입 안에 욕설이 감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아니, 왼손이죠, 왼손. 왼손 딱 집어넣고.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저 시건방도 마지막이네. 그 생각. 저 시건방도 마지막이네. 저 시건방도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어컨 어제 그젯밤이 마지막이네. 그렇지. 그 생각이 들고 평생 이제 에어컨 바람 못 쐴 겁니다. 이제 교도 행정이 바뀌어서 교도소에도 이제 에어컨을 놓지 않는 이상 에어컨은 평생 못 쐬겠구나.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새벽까지 이제 봤어요. 혹시나 뭐 예. 원래 통상 1시나 2시 정도에 이제 발부가 뭐 기각돼도 그렇고 그렇죠. 결정이 나니까. 네. 그렇지만 이번에 상당히 심사 심리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. 네. 그만큼 특검 측도 아마 PPT를 많이 한 것 같고 변호인 측도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2시 지나서 됐는데 뭐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저는 극하고 고무렵의 온도를 봤어요. 30도 넘더라고요. 네. 새벽인데도 30도에 가까웠던데 구치소를 제가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. 진짜? 뭐 변호사가 직업이다 그렇지. 보니까 뭐 네. 구치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변호인 접견실도 거기는 조금 더워요. 에어컨 틀어져 있긴 하지만. 공공기관은 25도인가? 네. 그 규정 온도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접견을 오래 안 하는 이유가 더워서 잘 안. 오래 피의자 있었다. 피고인은 좀 더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더워서 이제 있는데 저는 온도랑 윤석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. 제가 봤던 화면 중에 윤석열이 네. 더위를 많이 타서 공공기관에서 회의를 하는데 21도로 맞춘 걸 본 기억이 나거든요. 에어컨. 근데 선풍기밖에 없는 저 시설에서 하루를 잤을 겁니다. 네. 아마 잠을 못 이루었을 거라고 보고 매우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. 그렇지만 그 고통이 본인이 이제껏 누린 거에 대한 대가다. 넉 달 동안 돌아다녔던 그렇죠. 대가다. 또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인과응보 아닙니까? 인과응보고 네. 자업자득인 게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조금 흥미롭게 보면서 복기를 다시 해봤는데 이게 특검이 굉장히 이 윤석열을 구속하기 위한 빌드업을 상당히 했구나라는 거를 하나씩 이제 제가 날짜별로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. 6월 28일에 윤석열을 1차 조사합니다. 그때도 뭐 난리였잖아요. 9시에 나오네 10시에 나오네 뭐 쌩 난리를 쳤잖아요. 자,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오전에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네. 점심 이후에 조사 안 받아. 조사 안 받아라고 얘기도 하고 네. 또 하나는 오전에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조사에 서명을 안 서명도 해요. 안 했어. 서명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그때 뭐가 있었냐? 그럼 뭐 예를 들면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나왔던지 아니면은 정말 믿었던 사람의 배신?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 배신이죠. 달라진 진술이 나왔던지 저는 후자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그런 것 봐요. 같아요. 영장 그렇게 청구서 보니까. 딱 들이미니까 네. 윤석열 당황한 거. 이거 이 XX 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그랬겠지. 그러니까. 자,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? 네. 6월 28일이잖아요. 네. 6월 30일 날 강희구를 불러요. 강희구 그렇죠. 부속실장을 맞아요. 불러요. 그리고 네. 7월 3일 날 김성훈을 불러요. 그 다음에 7월 5일 날 2차 조사하고 7월 6일 날 바로 영장 치는데 영장 왜 이렇게 빨리 쳐 우리가 얘기했잖아. 맞아요.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이 거의 영장의 전부예요. 맞아요. 구속영장의 이 전부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빌드업이 됐냐. 강희구 같은 경우는 2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뒤에 이제 그 문건 만들었잖아요. 포고문 포고령. 문건. 네. 그 포고령 문건 만든 거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최명성 변호사, 윤석열 측의 최명성 변호사가 들어왔어요, 이날은. 맞아. 그러더니 나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윤석열한테 사후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 과정을 봐요.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? 앞에서 윤석열이 보기에는 이런 거야. 영화 타짜의 그 곽철용이 얘기할 거잖아. 내 생각엔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다.
그래 붙인 거야 이거를. 네. 그래서 최명성이 들어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막 특검 막그 조사하는 거 중간에 끊고 막 이런 거야. 근데 이게 함정이었던 거야. 이거를 구속영장을 치려면은 조은석 증거 함정. 그러니까 이게 특검의 좋은 함정이에요. 좋은 함정. 그러니까 빌드업인데 네. 이거 그러면은 얘가 증거인멸하거나 아니면은 증인들 회유하려라는 게 명징하게 드러나야 되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변호인 입회하게 한 거야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랑 진술이 확 달라지고. 자 김성훈도 6월 7일날 조사 받았어요. 네. 근데 그때는 그때는 변호인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번에는. 근데 이번에는 변호인이 없었대 이번에는. 네. 그런데 여기도 진술이 확 달라진 거야. 요 두 개 가지고 딱 받는 순간 아 끝났다. 7월 5일날 네 나오든 말든 안 나오면은 바로 영장 치고 나오면은 그래도 다음날 영장 치고 이게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. 네. 함정을 파놓고 윤석열이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들하고 윤석열이 머리가 안 좋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될 거를 몰랐을까 진짜로? 함정 파놓고 기다린 함정 거지. 파놓고 기다린 거야 이거는.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. 예, 그러니까 예. 함정이란 단어가 뭐 나쁘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. 빌드업을 저가 구속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불러서 진술이 어떻게 바꿔지고 누가 변호인이 들어올지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이거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. 조은석 특검의 그 저기 뭐지 그 수사와 관련된 책을 썼다잖아요. 조은석 특검이 쓴 책이죠. 조은석 네. 특검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병법을 평소에 굉장히 네, 많이 읽었다. 책을 많이 보신다. 그러니까 이런 게 함정파고 전략자고 이러는 게 선수인 분이죠.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4년 선배입니다 윤석열이. 네. 나이는 윤석열이 많지만. 네. 그래서 어쩌면 특수 수사를 가르쳐 준 교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특수사가 또 항상 병기가 되는 게 언론 플레이거든요. 그 제가 당할 때는 조금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. 예전 검찰에서 네. 언론 플레이 막 할 때는. 근데 이건 좀 다른 좀 측면에서 네. 약간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언론 플레이 참 잘하는구나.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 말했지만 네. 그 강희구나 김성훈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. 계속적으로. 그게 뭐 사실 특검에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론 형성도 같이 해갔었고 결국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부분인데요. 네. 16페이지 66페이지 중에 16페이지를 그걸 기재를 하면서 아마 핵심 포인트는 해유 가능성을 아마 얘기했을 거고 여론에서도 그게 거의 보도가 됐었고 거기에다가 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게 사실 저는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발부됐을 거라 보지만 네. 만에 하나 기각될 가능성까지 배제시킨 전략이 아닌가 칭찬하고 싶습니다.